홀란드는 이제 피니셔이기 때문에 득점으로 설명을 해주는 선수이긴 하죠. 그래서 이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킨 경기는 잘한 경기고, 득점을 성공시키지 못했으면은 뭐 운이 없었던 경기다, 혹은 잘하지 못한 경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에 일단 먼저 득점을 성공시켰고, 그것도 심지어 이제 오른발로 팝포스트를 보면서 득점을 성공시켰다라는 게 이게 너무 고무적이에요. 팝포스트로 차더라도 웬만하면은 이제 왼발각을 만들어서 이제 세게 차는 편인데, 지금은 그냥 한 템포 빠르게 그냥 공 잡고 터치 한번 한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오른발로 팝포스트를 본 거죠. 이런 장면은 정말 귀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홀란드도 빠르진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오른발이 서서히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이제 설명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르무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측면에다가 세우는 거는 역시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후반전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서도 왠지 후반엔 도쿠가 나올 것 같아서 이대로 마르무시는 아쉽게 물러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윙포워드는 확실히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셰르키는 좁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환상적입니다. 인상적이라고 작성했는데 환상적인 수준으로 너무 잘합니다. 좁은 공간을 그냥 공 잡고 선수들이 몰릴 때까지 계속 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처음에 오라일리가 보여줬던 거랑 다른 거예요. 셰르키는 이제 자신이 있으니까 이 좁은 공간을 본인이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밀고 올라가, 선수들이 에워쌀 때까지. 그리고 이제 반템포 한 템포 빠르게 눌러차죠. 찍어찬다기보다는 눌러차면서 크로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측면으로 트랜지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윙포워드에게 공이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워낙에 양발을 잘 쓰는 선수다 보니까는 뭐 여기서 차이를 바로 만들어내줘 버립니다. 본인에게 선수가 다 쏠려버리면은 다른 선수들은 당연하게도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그 공간이 오스카바한테 좀 많이 생겼어요. 오스카바한테 많이 생겨서 1대1 상황을 셰르키가 많이 만들어줬는데 이 돌파 시도를 많이 안 하더라고. 그리고 오스카밥은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원래 오스카밥의 스타일 자체가 좀 저돌적으로 드리블 돌파를 치는 타입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많이 사리더라고요. 체력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조금 더 도전적으로 좀 플레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오스카밥 공 잡으면은 원래 잡아뜯어도 안 넘어지는 선수입니다. 태클이 걸려도 안 넘어지는 선수예요. 발을 누가 걷어차더라도 그냥 밀고 올라가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이러다 보니까는 한 번 얻어 맞아도 또 밀고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면은 쫓아오는 애는 또 때리고 옆에 있는 애 또 때리고, 그러니까 한 번 맞을 거를 막 3번 4번씩 계속 맞는 거야. 전반전에 가장 힘든 경기를 펼쳤던 선수는 다른 선수 뭐 셰르키나 아이누리가 아니고 오스카밥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이 두드러 맞았죠. 그리고 오라일리는 넓게 움직이기는 합니다. 전술적인 움직임 자체는 좋아요. 근데 좀 더 성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들었던 전반전이었고, 그리고 니코 곤잘레스는 아직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상이 좀 깊이 받았습니다. 그런 인상을 좀 깊게 받았어요. 이 홀딩 미드필더답게 수비를 한다라는 건요, 내가 중원을 내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돼, 여기 넘어오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마치 장판교의 그 장비처럼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뚫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공간을 막아서야 되는데 이 선수는 자꾸 선수를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뚫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상대 선수는 하위 리그로 떨어진 팔레르모 팀이라고 하더라도 공격수들은 기본적으로 발재간이 좋아요. 그리고 5대5야 결국에는. 이래서 홀딩 미드필더는 뚫리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포지셔닝이 좀 너무 안 좋고 수비도 너무 저돌적이다. 옛날에 그 오타멘디 수비하는 걸 보는 것처럼, 무려 홀딩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아인드리는 뭐 말해 뭐합니까. 일단 전반전에는 오버랩은 안 보여줬어요. 런업을 앵글런을 쳐줬죠. 런업을 이제 대각선으로 인버트 하면서 박스 안에서 직접 슈팅을 이제 여러 차례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리그에서도 많이 보여줄 수 있을 장면일 테고, 울브스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시도했었던 장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펩이 봤을 때는 최대 강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후반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오프 더 볼 런도 좋긴 하지만서도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나 크로스이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아인누리의 크로스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일단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톤스는 뭐 말해 뭐합니까. 아까 침에 형님들 뭐 감탄했듯이 옵사 트랩은 뭐 그냥 기본 패시브죠. 옵사 트랩은 뭐 그냥 완벽합니다. 반발 차이로, 반발도 아니죠, 그냥 진짜 운동화 축구화 하나 차이로 그냥 옵사 트랩 짜버리는 선수죠. 미리 단위로. 그러고 뭐 패스는 뭐 워낙에 잘하는 선수고 안정적이고, 그 아까 침에는 그 원래 라포르트 롤이라는 게 있었는데 빌드업 하는 셈 치고 그냥 어슬렁 올라오다가 결국에는 박스 안에서 홀란드의 크로스를 받아서 이제 직접 슈팅을 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원래 이게 라포르트 롤이었고 어쩐지 홀란드가 자꾸 측면으로 나오더라고. 이걸 한번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게로가 나와서 이제 라포르트한테 패스를 밀어주는 모습을 봤었는데 약간 그 향수에 젖었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마도 스톤스가 건강하다라면은 이런 퍼포먼스는
경기당 한 번이라기보다 한 5경기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전설 속에 묻힌 이 라포르트 패턴이 다시 세상에 나와서 득점을 성공시키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라포르트는 득점을 성공시킨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후산호프 칭찬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후산호프 진짜 패스 뭐 누가 못한다 그랬습니까 형님들? 패스 너무 잘하죠. 심지어 왼발로 낮고 빠른 패스를 그냥 바로 전환을 시켜줘버리는 모습들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왼발로 롱패스를 날려주는데 저기 홀란드한테 정확하게 떨어진 공도 있었을 정도로 패스 너무 잘합니다. 진짜로 너무 편안하게 패스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선수가 과연 지난 시즌에 맨시티에 처음 왔을 때 패스 미스를 남발하면서 실점을 유발했었던 그 선수가 맞는가라는, 같은 선수가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각성했습니다. 그냥 완전 적응했어요. 누군가는 이제 센터백 컨텐츠로 올렸을 때 댓글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달렸어요. 후산호프 고평가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가 많이 달렸었는데, 이 정도만 리그에서도 해줘도 평타는 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 스톤스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왼쪽 센터백으로 자리를 잡아놓으면은 디아스가 나왔을 때 디아스의 가장 아쉬운 게 스프린트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스프린트가 또 워낙에 장점인 선수라서 후산호프는 디아스의 파트너로도 너무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상이 강하게 듭니다. 이렇게 되면 아칸지는 사실 냉정하게 긴장해야 돼요. 이게 3선발 자리 후산호프한테 바로 뺏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스톤스 돌아온 순간부터 완전 무한 경쟁 체제에 놓이게 된 포지션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쿠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쉬웠는데 풀백 자리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짬이 찼는지 측면에서 중원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런업을 또 앵글런을 치면서 바깥으로 빠져주는 이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패턴이었나봐요. 이러다 보니까는 지그재그로 움직여주다 보니까는 상대팀이 누가 리쿠루이스한테 붙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망각하는 듯한,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너무 편안하게 공을 연결받아서 너무 편안하게 홀란드에게 공을 연결시켜줬죠. 그리고 그게 득점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이런 전술적인 움직임은 확실히 좋아요. 피지컬이 아쉬워서 그러지. 스프린트도 좀 아쉽고. 근데 이 외적으로는 사실 오스카밥을 좀 많이 지원을 해줬어야 됐어요. 사실 많이 올라와서 왼쪽에서 그 아인누리가 좀 움직여줬었던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위협적으로 움직여줬어야 됐는데, 물론 리쿠루이스가 이제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직접 슈팅 시도도 했고 뭐 좋은 패스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좋긴 했지만서도 그보다 앞서서 오스카밥을 좀 더 도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풀백이니까. 자, 트래포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키 큰 골키퍼는 이래서 좋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공인간 수준으로 거의 뭐 판타스틱 4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하이로 공이 오는데 그냥 팔이 거의 늘어나는 걸 우리가 목격했죠. 그러면서 공을 너무 편안하게 공을 잡아내는 모습을 3번을 보여줬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원래 맨시티 팬들이었다라면 가슴 졸이면서 봤어야 되는 장면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뭐 너무 쉽게 막아줘 버리니까 역시 골키퍼는 키가 큰 게 좋긴 좋구나라는 그런 인상을 좀 받게 됐어요. 이게 긍정적인 건 긍정적인 건데 역시나 단점으로 꼽히는 롱패스는 확실히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롱패스 한 번 시도했는데 이게 이 롱패스 한 번도 홀란드한테 제대로 연결되긴 했지만은 너무 정직하게 날아갔죠. 그리고 너무 느리게 날아가서 사실 이게 실전에서,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나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드라이브 넣는 연습 열심히 해야 되고 롱패스를 넣는 것도 좀 많이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롱패스 넣어야 되는 타이밍에도 계속 숏패스만 넣어주다 보니까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일단은 골키퍼 코치라든지 아니면은 펩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로써 전반 코멘트는 일단은 마무리하고 후반전 일단은 보시죠. 전반전 때 뛰었었던 선수들 전부 다 그리고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 교체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22명을 다 썼어요. 물론 이제 홀란드는 후반 들어서서 이제 몇 분 정도 더 뛰긴 했지만서도 결국에는 이제 무카사랑 교체가 되면서 모든 선수가, 심지어 골키퍼까지도 교체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펩은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을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면 되겠죠. 이래서 무카사부터 말씀 들어보자면은 사실 뭐 막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원래는 무카사가 펄스9이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레인더러스가 이제 펄스9이었다라고 이해하는 게, 해석하는 게 좀 더 옳을 것 같아요. 일단은 때가 되면은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직접 슈팅까지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찐 펄스9은 레인더러스였다 라고 이제 해석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쿠 같은 경우에는 상대 풀백에게 조금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좀 어느 정도 좀 돌파를 성공하더라도 이제 패스기를 이제 찾질 못했죠. 홀란드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백스야드 박스 안에서 도쿠의 패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선수가 없었던 것도 약간 도쿠에게는 아쉬웠던 점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분명히 박스 안까지 진입해 들어가는 장면을 한 2차례 정도 이제 연출해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베실바나 균도아는 뭐 말해 뭐합니까? 역시나 이제 노련하게 볼 운반만큼은 또 기가 막힌 선수들이죠. 어태킹 소드로까지는 그냥 뭐 패스 2번 만에 후방에서 균도안에게, 균도안 베실바에게, 베실바가 도쿠나 혹은 레인더러스 혹은 이제 다른 공격수들에게 이제 전달해주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깔끔해져 버리죠. 볼 운반에 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아는 맛을 맛있게 잘 먹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비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헷갈리게 만드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패스를 못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드리블도 못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게 좋은 타이밍에 좋은 자세로 전개가 될 때면은 이 선수는 뭐 원터치로 혹은 이제 발리로 혹은 하프 발리로라도 뭐 앞만 안 좋게 공을 받더라도 너무 정확하게 공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선수이고, 또 때가 되면은 또 너무나 좋은 테크닉으로 이제 드리블 돌파까지 성공할 수 있는 선수인데, 가끔씩 보면은 패스할 때나 샷을 할 때나 이렇게 틀어버려요. 골반을 이렇게 틀어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미세하게 자꾸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래갖고 패스나 샷이나 이게 가끔씩 보면은 미세하게 어긋난다 싶을 때는 여지없이 골반을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샷을 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자세가 똑바를 때는 샷도 너무 좋게, 너무 좋은 궤적으로 잘 들어가기도 하고 너무 패스도 잘 들어가는데, 다른 훈련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원체 이제 탤런트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는 뭐 훈련보다는 일단 자세 교정을 좀 하는 게 이 선수의 성장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반듯한 자세로 반듯하게 서서 반듯하게 패스를 하더라도 이 선수는 충분히 장용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어쨌든 사비뉴 퍼포먼스 자체는 괜찮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 최고의 선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레인도러스는 뭐 후반에 들어와서 너무 완벽했습니다. 터치 깔끔했고 마무리도 너무 깔끔했고 결벽증 있는 선수처럼 모든 게 깔끔했죠. 펄스9으로 앞으로도 쏠쏠하게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 그리고 박스 안으로의 침투라든지 이제 샷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선수다라는 걸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이런 것만 보면은 이제 마르무시랑 아마도 앞으로 이제 계속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르무시는 과연 레인더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지, 이 두 선수의 경쟁도, 선발 경쟁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흥미로운 포인트로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레인더러스가 리그 본 시즌에 들어가서도 이번 경기에서처럼 이런 깔끔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레인도러스에게 주는 이런 많은 연봉, 주급이 23만 파운드라고 하죠. 낮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 금액이 막 그렇게 아깝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네스 같은 경우에도 후반에 들어와서 루이스랑 좀 많이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루이스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생동감이 달랐죠. 인버트의 오버랩까지 두 가지 움직임을 한 번에 가져가면서 이제 찬스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수비적으로는 좋았다라고 하기는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그 라인 컨트롤에 있어서만큼은 좀 다듬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약간의 아쉬움은 존재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나쁘진 않았다. 좋은 쪽에 좀 더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칸지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냥 아는 맛이었어요. 사실은 아칸지는 뭐 할 게 별로 없었어요. 이쪽 수비는 사실 별로 할 게 없었습니다. 그 팔레르모 자체가 이제 오른쪽 공격 위주로 이제 전개를 해나가다 보니까 아칸지 쪽으로는 공이 좀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이래서 뭐 평가를 막 이렇게 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이제 뭐 커맨딩도 잘하지만 그보다 더 잘하는 건 위기 상황에서는 이제 협력 수비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죠. 그로 인해서 이제 한 번에 한 차례의 위험한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다. 이 협력 수비 덕분에 한 차례 위험한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케는 역시나 고질적인 문제죠. 이거 저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선수가 풀백으로 나오면은 크로스 허용을 너무 많이 해요. 이것 때문에 풀백으로 나와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맨시티는 그바르디올을 영입하면서 풀백으로 기용을 했었다라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거든요. 아케는 이제 크로스 허용이 너무 잦은 선수고, 그리고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와 버리면은 실점으로 이어지는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 아케 이제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연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될까,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그런 약간 우려스러운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데르송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가지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너무 색안경 끼고 볼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의욕이 좀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았다. 의욕이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인상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뭐 다른 것보다는 지난 클럽 월드컵 때 유벤투스전 그리고 아릴날전 때 동일한 실수를 두 경기 연속해서 이제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정면으로 이제 패스를 안일하게 제공을 해주는 바람에 이제 실점 위기로 이어졌다거나 아니면 그게 실점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도 그와 거의 동일한 안일한 패스가 나왔었고 이것도 위험할 뻔했어요. 물론 이제 디아스가 볼 처리를 빨리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이 위험하지 않게 넘어가긴 했지만서도 또 다시 이번 경기에서도 나왔다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이 선수가 이제 리그로 본 게임에 들어가서도 이런 장면을 보여주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우려 섞인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만약에 팀을 옮기지 않고 맨시티에 머무른다라고 하면은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일단 동기부여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선수 평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 그래도 재밌었네요.